오늘 국민의힘 국회의원 75분이 헌정 질서 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 안정 그리고 국민 통합을 위한 헌법 법률 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그 탄원서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를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본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오직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에 충실한 결정만이 극단적 국론 분열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정파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다음의 중요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탄핵소추안의 절차적 하자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소추안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빠졌음에도 별도의 국회 재의결 없이 탄핵 심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탄핵소추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주요한 논거로 제시된 만큼 이를 삭제한 소추안은 본래의 것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다수의 의원들이 내란죄를 포함한 원안을 전제로 표결을 진행하였으며 내란죄가 삭제된 후에는 이를 다시 논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생략되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탄핵소추안에 찬성 표결을 한 국회의원들조차도 내란죄 철회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재의결의 필요성을 강변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내란죄는 탄핵소추안 가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을 얻을 수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치주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탄핵소추 후 핵심 사유 변경, 제외의 선례를 남기는 것은 향후에도 전략적 탄핵소추의 길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헌정 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둘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의 불확실성입니다.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대한 명확한 위반이 있을 경우에 한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증거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신속한 결론을 내릴 경우 법적 안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정상적 국정 운영을 불가하게 한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엄중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운동과 대선 불복 시위, 29건의 무분별한 연쇄 탄핵, 26번의 정략 특검법 발의, 38번의 악의적 제2요구권 유도를 비롯한 입법 독재,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일방 삭감, 예산 독재에 이르기까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는 합의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마저 무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다수결 만능주의 헌법적 위험성과 국회 합의주의 원칙의 중요성입니다.
국회는 근본적으로 합의제 기구이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의 추구는 헌정 질서의 핵심입니다. 국회법을 살펴보면 합의라는 단어가 총 15회, 협의라는 단어가 55회나 등장합니다. 제57조의 2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시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제85조에서는 의장의 위원회 회부 시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명시하는 등 국회법 전반에 걸쳐 합의와 합의의 원칙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통과를 막는 일명 국회 선진화법이 2012년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 그만큼 합의 정신이 국회법 취지에 부합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국회 합의 문화는 불문헌법적 관습법에 해당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 이상 지속된 국회의 합의 관행은 헌법재판소가 관습 헌법의 요건으로 제시한 장기적 관행, 법적 확신, 명료성, 향상성, 국민적 합의의 요소를 모두 충족합니다. 네, 실제로 나경원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각 상임위와 소위 단계에서 이견이 있는데도 표결로 강행한 사례는 19대 국회 10건, 20대 국회 7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야권이 약 180석의 거대 의석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는 64건, 22대 국회에서는 불과 9개월 만에 11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22대 국회 4년 임기 동안 500건 이상을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단독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금의 민주당 입법 폭주와 탄핵 시리즈는 법에 의한 민주적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다수당의 사적 지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견과 우려가 있는 안건들을 단순히 수적 우위만으로 곧바로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대화와 타협, 합의와 협치가 왜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다수결 만능주의로 민주당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입법 독재와 줄탄핵, 특검과 정략화법으로 국정마비, 방탄국회 만행을 계속한다면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 위에 어떤 방법으로 이를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섯째, 계엄선포권 행사의 통치행위성에 대한 헌법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조치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 헌법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통제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의회 독재 앞에서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직무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하면서 대통령이 잠재적 기소의 위험 아래에서 자신의 직무 수행을 주저하게 된다면 그것은 효과적인 정부 기능에 특별한 위험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 심판을 심리함에 있어 깊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준거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와 증거 능력 문제입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법정에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탄핵 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형소법 개정 이전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을 인용하며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검찰 진술을 광범위하게 증거로 채택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일곱째,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 보호 필요성입니다.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방어권 보장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적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정의 안정과 법치주의 원칙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는 성급한 결정보다는 충분한 증거 검토와 심리를 거쳐야 합니다. 여덟째, 재판관 구성의 중립성 문제와 인권위원회의 권고, 국제사회의 우려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과거 행적과 발언, 가족관계 등으로 인해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탄핵 심판의 절차적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경고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적 기본권 보장에도 위배되는 사항으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번 탄핵 사태는 국제적 관심사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 연례 행사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모스탄 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는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 주목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합법적 지위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번 탄핵 심판이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의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을 엄중히 주시하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법리적 검토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통상 등 국익이 걸린 중대한 시기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심리와 증거 검토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홉째, 다수 공직자 탄핵 소추의 우선 심리 필요성, 국정 공백과 외교 마비 상태의 심각성입니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다수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 행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이며 대외 신인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로 인한 직무정지는 국가 정상외교의 완전한 마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미국의 관세 부과 위협과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되는 엄중한 시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마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은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1인 4역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요국 정상들과의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핵심 이익이 걸린 통상협상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소추 심리의 전제가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우선적으로 심리하여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판단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특히 국가 외교 역량의 핵심인 총리의 탄핵 심판은 더욱 시급히 처리돼야 하며 이를 통해 고조되는 통상 위기에 대한 정상급 외교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열째, 조급한 결론이 초래해야 할 국론 분열과 불복 사태에 대한 우려입니다. 탄핵 심판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사소한 흠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과 법률을 초월해 이루어져서도 안 됩니다. 지금과 같이 헌법적, 법적 이견이 있고 법적, 절차적 흠결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결론은 심각한 국론 분열과 대규모 불복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불신한다는 의견이 국민의 절반인 50%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도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 절차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공정한 심리를 거치지 않을 경우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대통령 탄핵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켜나가며 헌법적 질서 속에서 국민 통합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 아니면 정쟁의 도구로 헌법과 법률 제도가 악용되는 탄핵공화국으로 전락할지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적법 절차와 법치주의 원칙 하에서 충분한 심리와 숙고 속의 결론이 나올 때에 국민들은 그 결정을 신뢰하고 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번 탄핵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중대한 시험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에 초헌법적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고려를 떠나 오직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합니다. 탄핵 소추안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 계엄 선포의 통치행위성 논쟁, 핵심 증거의 신빙성 문제, 방어권 보장의 미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의 모든 쟁점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평의하여 우리 사회의 헌정 질서와 사회 안정 그리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탄원합니다. 이는 단순히 탄핵의 당부를 넘어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법치주의 수호와 최소한의 사회 안정을 위한 주권자인 국민의 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히 한 시대의 판단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며 후대의 역사는 반드시 이 결정의 의미를 엄중히 평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 통합을 위한 길은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균형 잡힌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2025년 2월 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경원 외 75인 1동